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4일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MBC 방송 잘 보십니까? 예전에는 드라마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특별히 기억나는 드라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 한두 개 정도 외에는 글쎄요,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간판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잘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뉴스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편 채널인 TV조선, 채널A, JTBC, YTN 등과 비교해 봐도 보도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충실성, 객관성, 다양성 측면에서 모두 MBC는 그 수준이 떨어집니다. 별로 보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률도 바닥 수준으로 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채널, 그 어떤 방송사와 비교해 봐도 MBC는 현재 가장 노골적으로 또 가장 편파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를 편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MBC의 PD 수첩이 또다시 인터뷰 조작 방송을 내보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벌써 한두 번이 아니죠. 네, MBC는 상습범입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가짜뉴스, 허위 보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런 식의 조작 논란에 휩싸인 방송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사실 벌써 문을 닫았어야죠. 네, 방송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아직도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이 버젓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일 MBC PD수첩은 부동산 문제를 다뤘는데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무주택자들을 섭외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서울 서대문구에 약 9억 원대의 아파트를 최근 구입한 20대를 마치 무주택자인 것처럼 속여서, 즉 조작 방송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날 PD수첩의 방송 제목은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 커지는 풍선 효과 불안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방송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값에 대한 규제로 오히려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이 현상을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동치는 아파트 값에 무주택자들은 속수무책이다 라고 하면서 아파트를 사지 못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인터뷰로 담아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울시 용산구에 살고 있는 한 20대 주부를 카메라로 비춥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서울의 한 지역, 1년 전 결혼해 이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 씨라고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이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을 샀으면 1억 2천만 원이 올랐을 텐데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저희 가진 돈 합쳐서 샀으면 하는 굉장히 후회스러운 이런 마음을 내비칩니다. 네, 그러면서 MBC의 이 나레이션이 이렇게 깔립니다. 결혼할 당시 샀더라면 지금보다 1억 원이 쌌을 텐데 지금에야 뼈 아픈 후회를 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주택자가 집값이 오르기 전에 집을 사지 못해서 후회한다라는 이런 메시지죠. 자,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 상에서 저 인터뷰를 한 김모 씨는 무주택자가 아니다. 이미 약 9억 원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올라옵니다. 네, 당사자인 김모 씨가 얘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단체 대화방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 부동산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고 제가 가재울 뉴타운 구입했다는 것은 특정 짓지 않고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방금 PD님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밀레니엄 세대의 부동산 고민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줬다면서 특정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부분은 편집할 테니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고 방송 나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이 MBC PD수첩은 이 인터뷰 조작에 대해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문제는 저 대화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MBC가 알고서도, 즉 저 사람이 무주택자가 아니라 9억 원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무주택자인 것처럼 조작해서 방송을 내보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언론사의 정말 기본 취재 윤리와도 완전히 어긋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조작 방송을 한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전여옥 전 의원은 외국 같았으면 벌써 방송국 문 닫고도 남을 사안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PD수첩이 다시 조작 논란 도마에 올랐다. 조작은 PD수첩의 세상이 다 아는 특징이자 너절한 전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PD수첩은 방송에서 서울 서대문에 약 9억 원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20대 여성을 안타까운 무주택자인 것처럼 꾸며서 인터뷰를 했다. 조작 취재로 PD수첩은 그 명성이 오래됐다. 2008년 4월 그 유명한 광우병 보도에서 그냥 쓰러진 소를 광우병 소로 둔갑시켰다. 네,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잘 아시죠? 네, 그냥 앉아서 일어설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린 소를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로, 이것은 완전히 정말 조작, 이런 악의적인 조작도 없는 것이죠. 그 방송으로 정말 6개월 이상 정말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명을 알 수 없는 아레사 빈슨이라는 여성이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으며, 한국 사람이 30개월이 넘는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나 된다라고 보도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이 모든 것들이 허위 보도, 즉 가짜 뉴스라는 것이 밝혀졌다. 다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만 무죄로 나왔는데 MBC PD수첩 프로듀서들은 진실이 이겼다면서 그 재판 결과까지 왜곡하며 선동했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벌은 어디 가나 문재인 정권 들어 가장 가파르게 치솟은 집값 취재를 하면서 멀쩡히 집이 있는 사람을 무주택자인 것처럼 꾸민 인터뷰를 방송했다. 외국 같으면 조작에 대해서 사장 사죄의 프로그램 폐지, 그리고 방송국 문 닫고도 남을 사안이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상습적인 조작 방송을 내보내는 MBC가 아직도 버젓이 간판을 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울 뿐이죠. 자, MBC의 이런 조작 방송에 대해서 진중권 씨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MBC PD수첩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지난 조국 사태 때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PD수첩이 방송을 내보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사건에 비하면 이것은 애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난해 10월 1일 PD수첩은 장관과 표창장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그 JTBC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동양대 교수 중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본 사람은 딱 2명이다. 모든 사람, 즉 나머지 모든 사람은 위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PD수첩은 나머지 다 빼놓고 이 2명에게만 인터뷰를 시도했다. 우연의 일치인가? 나한테는 연락해야 하는데 연락이 없었다. 처음부터 이 PD수첩이 방향을 정해놓고 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PD수첩은 당시 직인을 만들어주는 주물 공장을 찾아가서 똑같이 만들 확률을 물어봤다. 인주 묻은 표창장이 없는데 하나마나한 보도를 한 것이다. 프린트 금박지의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학교에 남아서 돌아다닌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동양대 표창장은 아들이 예전에 받은 이 동양대 표창장을 컴퓨터로 그대로 스캔을 한 다음에 컴퓨터 상에서 그 직인 부분을 그대로 카피하고 오려서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직인을, 그 도장을 똑같이 아주 새롭게 파서 이것을 찍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 PD수첩이 방송을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엉터리 방송을 내보낸 것이었죠. 네, 결론적으로 PD수첩은 이 표창장은 위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이런 취재를
한 것이죠. 이뿐이 아니죠. 2018년 1월 1일 MBC 뉴스 데스크에서는 취재진이 지인을 섭외해서 마치 지나가는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당시에도 인터뷰 조작 논란이 일었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에 전화를 걸어놓고 마치 비례자유한국당에 전화를 건 것처럼 이것 또한 조작해서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렇다 할 사과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9억 원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을 버젓이 무주택자로 둔갑시켜서 조작을 하는 이런 MBC, 언론사 자격 당연히 없는 것이죠. 고의성이 다분하고 게다가 상습범입니다. 당장 문 닫아야 될 방송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